테스트에 7번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추가,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게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유닛명에 이게 리스트 나오죠. 서플라이 헤드라든지 테스트 헤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파라미터에 가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것을 유닛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콕 찍고요. 여기 찍고 로소스에다가 유닛명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경우에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유닛명이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찍으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유닛 리스트 클릭이라 나오죠. 우리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을 선택해서 DB 클릭이죠. 되게 더블 클릭입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거는 이렇게 삭제를 해 놓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선택된 유닛명 있죠? 여기가 유닛 리스트가 되고요. 여기는 선택된 유닛명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 여기는 선택된 유닛명은 유닛 리스트 이렇게 앞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고 여기 와서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니까 들어가죠. 자, 아래쪽에 두고 더블 클릭.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닛명이죠. 유닛명에서 이게 클릭을 했을 경우에 해당 스플라이 헤드니까 스플라이 헤드의 아래쪽에 대기 스플라이 1부터 해서 쭉 있죠. 요 라인에 있는 내용이 여기 상태에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테스트 헤드를 클릭했을 경우는 대기 테스트 1에서부터 테스트 7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있는 라인을 나타나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자, 여기 파라미터 검색을 해서 여기에 유닛명과 동일한 유닛명을 우선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여기는 테스트 해야 되죠. 찾은 다음에 그 라인의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우선 찾아야겠죠. 내 아래쪽에 우리 위쪽에 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운트를 썼죠. 카운트. 총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했습니다. 즉 세 번째 라인까지만 우리 검색을 하면 되겠죠. 만약 한 개 더 있을 경우에는 네 번째 라인까지 검색하면서 유닛명이 동일한 것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문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합니다. 유닛 리스트 클릭 시 상태 리스트 항목을 나타냅니다. for i는 두 번째죠. 여기 보면은 유닛명이 있고요. 그 밑에부터 하면 되겠죠. 2번에서 여기 3번까지만 하면 돼요. 2번 행에서 3번 행까지. 그래서 to 근데 this workbook 현재 워크북에 물론 생략도 가능하지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워크시트 여기 있네요. 워크시트의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시트에 점 셀스 맨 위에 있으니까요. 1,1이죠. 여기에 1,1이니까 1,1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xt 이렇게 i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i가 추가됐으니까요. 앞쪽에다가 dim 해서 변수명을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i is integer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은 검색을 하세요. 2번부터 이제 2번부터 3번까지 검색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동일한 걸 찾아야 되니까요. 여기는 if문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가 if문을 넣겠습니다. this workbook 현재 워크북에서 워크시트에 위에서 내려오면서 비교를 하니까 여기가 i가 되겠죠. i에서 여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니까 B니까 두 번째 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선택한 거 있죠. 위에 선택한 유닛명과 같으면 THEN 같으면 그 행을 찾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여기 포문을 통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에 8번째까지 있다 했으니까요. 여기가 거꾸로 쭉 들어가면 8개가 있죠.
이 3번에서 8개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를 더해야겠네요. 여기 다 합치면 8개니까 총 10개가 돼야 되니까, 즉 3에서부터 10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폼은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ii라고 쓰겠습니다. ii는 세 번째 열이죠. 세 번째 열에서 to, 여기는 앞쪽에 보면은 나타나는 여기 값이 있죠. 값이 여기 값이죠. 여기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해야겠네요. 그럼 우선은 여기를 간단하게 수량을 나타내니까 현재 상태의 수량 8이죠. 저 문제 상태 수량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2만큼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next ii. 그리고 메뉴에는 자, 뒤에다 바로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is 인티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은 인티저니까요. 뒤에다 콤마만 하나 찍어주셔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럼 상태 수량을 또 뽑아야겠네요. 그러면은 선택 유닛과 같을 경우에는 상태 수량은 역시 여기서 위에 걸 가져오면 되겠네요. 요걸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여기서 i번째 찾은 다음에 i번째에 몇 번째였습니까? 첫 번째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가 아니라 1이 되겠죠. 있는 값을 넣게 되면 이 8이 들어갑니다. 자, 8이 들어갔으니까 8 플러스 2 하면 10이죠. 3에서 10까지. 즉, 여기 3번 열에서부터 여기 10번 열까지를 말하는 거죠. 여기를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값을 드디어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태, 여기 가면은 여기 값을 넣어야 되니까요. 여기는 상태 리스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뒀습니다. 이름을. 여기다 값을 넣어야 되니까 상태 리스트. 자, 여기다가 아이템을 추가할 때는 얘가 아이템이죠. 얘가 아이템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띄우시고 this 역시도 뭐 this 쓸까요? 그냥 this 워크북 워크시트에 역시 파라메타의 미터에 가로점 셀스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역시 위에서 내려오면서 행은 이미 정했죠. 그게 i번째죠. 그리고 몇 번째 행이 있느냐는 여기 ii의 값을 가져오면 되니까 ii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값은 다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검색했는데 맞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값을 가져왔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스킵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ELSE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and if 이렇게 끝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값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또 값이 나타나죠. 아래쪽에. 즉, 더블 클릭할 때마다 이 밑에 계속 추가되죠. add 아이템이니까. 즉, 더블 클릭할 때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또 클리어를 해야겠죠. 앞에 있는 그 상태 리스트를. 그래서 상태 리스트를 클리어를 해야 되니까 맨 앞쪽에 여기쯤 되겠네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태 리스트 클리어라고 있습니다. 클리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행하고요. 더블 클릭. 자, 들어가죠. 밑에 거 더블 클릭. 자, 앞에 거 지워지고 그 다음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위에 거 더블 클릭.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상태죠. 상태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또 다시 넣어야겠죠. 상태 리스트고요. 그리고 위에 선택된 상태명이네요. 선택된 상태명에다가 넣어주면 되니까 혹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그리고 상태 리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더블 클릭 해야 되죠. 역시 여기는 더블 클릭이니까 역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위에 있는 거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여기는 삭제하면 되겠네요. 클릭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냥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자, 서플라이 헤더 넣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 보이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 헤더를 더블 클릭하면 또 바뀌죠. 여기는 테스트 이렇게 또 추가를 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인 차트에서 여기가 나타나는 거는 여기 화면 있죠. 타임 차트라는 여기 시트에서 이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클릭해 보시면요. 클릭해 보면은 이 로우 소스에 데이터 범위라고 넣어놨잖아요. 데이터 범위 여기 클릭해 보면 데이터 범위가 있습니다. 자, 이름 정의를요. 데이터 범위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밑으로 쭉 긁어서요. 원하는 만큼 뭐 여기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이런 정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 소스의 이름을 데이터 범위라고 이렇게 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 추가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또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아래쪽에 넣으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총 수량이 이 몇 번째, 총 27번이 마지막이네요. 27번 마지막이니까 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맨 위에 보시면요. 컨트롤 AA를 해서 여기에 값을 카운트를 했습니다. 자, 카운트를 보니까 총 19개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19개니까 합산을 하게 되면 8개죠. 8을 더하면 되겠네요. 8을 더해주면 여기 27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9를 더해주면 되겠고 또 여기를 추가를 클릭을 했어요.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디스 워크북. 자, 디스 워크북은 앞쪽에서 했으니까 여기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여기는 타임 차트죠? 타임 차트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셀에 상태 총 수량이라고 하고요. 더하기 9를 아까 해줘야겠죠? 총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9를 더해야지 28이 나오겠죠. 여기 부분을 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 2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첫 번째 A열 있고요. 두 번째 B열을 놔니까 2번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여기다 넣을 값은 선택된 유닛 명을 넣을 예정이죠. 여기는 선택된 유닛명을 여기다 쏙 집어넣는 겁니다. 다음은 그 옆에 있는 거 상태명도 넣어야겠죠. 상태명. 그래서 여기 위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그 옆에니까 세 번째네요. 여기 세 번째. 그리고 아래쪽에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넣고요. 여기는 셋, 넷,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다가 우리 그 타임 값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택된 여기 위쪽이죠. 선택된 상태명을 복사를 해서 일단 우선 집어넣습니다. 추가를 해서요. 여기 부분이겠죠. 넣고요. 그리고 이쪽은 타임 값이죠. 타임 값을 가져와서 넣습니다. 여기다가 타임 값을 이렇게 넣고요. 그냥 넣으면 텍스트 값으로 인식이 되니까 곱하기 1을 해서요. 숫자로 형태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다음은 상태 총 수량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상태 총 수량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는 여기 맨 위에 있는 값을 가져오니까요. 여기도 타임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셀 값을 가져와서 복사를 해서요.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는 1,2가 되겠네요. 맨 위에 1,2 여기죠. 1,2 두 번째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상태 총 수량 여기는 as 인티저로 이렇게 선언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값이 들어가겠네요. 테스트에 7번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추가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게 보시죠. 여기다 값을 25를 넣어볼까요? 25를 넣고 또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테스트 헤드의 테스트 7번에 25가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변경 부분하고요, 옵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